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세금의 정석 책을 같이 보고 있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에 관련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2주택 중과 제주택에 어떤 주택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호부터 9호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10호부터 한번 보도록 하는데 10호에서는 중과 제외 주택 외 1주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호에서 7호까지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하나의 주택이 있었을 때 그 하나의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1호에서 7호까지 규정되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1호는 뭐였죠?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경기도의 읍면지역, 그 다음에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그리고 기타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중과 제외된다고 했죠.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호가 3주택 이상 중과 제외주택, 3주택 이상 중과 제외주택은 2주택에서도 그대로 준용해가지고 중과 제외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3호가 부도기한 사유 등으로 취득한 주택이었고, 4호가 수도권 밖 소재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5호가 동거봉양 합가주택이었죠. 6호가 혼인합가주택이었습니다. 이 5호하고 6호, 즉 동거봉양 합가주택하고 혼인합가주택은 당연히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은 비과세로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세가 되는데, 그 과세가 됐을 때로 최소 중과는 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호가 소송 중인 주택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중과 배제 주택 외 1주택을 판정할 때 중과 제외 주택 2주택에서 규정하는 8호하고 9호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8호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일시적 2주택이 이제 8호에서 규정되어 있었고, 9호에서는 소형주택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과 9호에서 규정된 소형주택 외 하나의 주택이 있었을 때 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가 적용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중과 배제 주택 외 1주택에는 1호에서 7호까지만 들어간다. 일시적 2주택과 소형주택 플러스 하나의 주택, 그 주택을 팔았을 때는 중과가 된다. 그 차이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11호 한번 볼까요? 11호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 계약주택입니다. 우리의 3주택 중과 제외주택도 그대로 있었죠.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해서 확인되는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죠. 파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지급받은 사실이 이제 확인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일 현재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잔금을 받기 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잔금일 현재를 봐서는 나는 2주택 중과가 적용돼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 걸로 봐서 중과를 배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주택 중과 제외주택 제12호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주택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요 규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양도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고 이제 13호, 14호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우리가 2주택 중과제주택은 2021년 2월 16일 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호부터 12호까지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갑자기 13호하고 14호가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13호의 내용은 뭐냐면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일반주택입니다. 2주택 중과 제외주택의 13호가 신설된 이유는요,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즉 일반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내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습니다. 물론 이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하고 별도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고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전제 조건이겠죠. 그러면 이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팔 때 없는 걸로 봐가지고 비과세가 적용됐었거든요. 근데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일반주택을 판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근데 5년을 기점으로 뭐가 달라지죠? 양도세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상속주택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했었을 때는 중과 배제가 되고 5년 이후에는 중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속주택 외 1주택의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도 5년 경과 여부에 따라서 중과가 배제되느냐 아니면 중과가 되느냐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일반주택을 팔고 그 일반주택이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된다. 즉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라고 했었을 때 9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됐었다는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중과를 했었고요. 그러면은 2주택 중과재 이러한 상황에서 2주택 중과재주택에 13호가 신설되지 않으면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고 하면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무조건 중과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은 중과재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2주택 중과재주택에 13호가 신설됐다. 그리고 이렇게 13호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2021년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설령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14호 한번 볼까요? 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거주주택입니다. 이 2주택 중과재주택의 14호가 새롭게 신설된 이유 뭔지 한번 보면은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경우에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경우에 이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가지고 거주주택에서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인데 문제는 이 거주주택이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9억 원 이하이면은 전부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9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면은 9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는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주택을 2015년도에 취득해서 계속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취득을 해가지고 이 B주택을 2018년 5월에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A주택을 양도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만 양도소득세에서 중과 배제됐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2018년 4월 1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대요. 그러면 이 임대주택을 양도했을 때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외 1주택을 양도했었을 때도 중과가 배제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할까요? 거주주택 비과세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도 단기임대주택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임대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중과 배제에서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만 중과가 배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법 규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이 거주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됐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 중과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4호가 규정됐고 14호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2020년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9억 원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13호하고 14호는 어떻게 되죠?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롭게 신설된 규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전에 양도한 분들에게는 어떤 구제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진 않고 있고 지금 소송을 통해 가지고 구제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2주택 중과 재주택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마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와 관련돼서 가장 키포인트는 누가 정확하게 3주택 중과 재주택 또 2주택 중과 재주택을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이제 키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2주택 중과 재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